365일 원에 배송하는 거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렬히 환영을 하고 네. 쿠팡의 독주를 막을 진짜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좀 파편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 이게 로켓 배송하면서 이제 물동량이 차 올라올 때는 쿠팡도 쿠팡 쿠친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 모집해서 이제 보안, 로테이션을 한다는 의도는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택배가 과거에 했던 그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점 모집해갖고 대리점도 이제 모집한 배송기사 권역별로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지면 거기서 이제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사람 쪽에다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구조가 지금 계속 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사실은 대한통운이나 쿠팡이나 한진이나 지금 무슨 롯데택배나 지금은 똑같은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직영기사들이 한 20% 언더로 떨어지거나 그 안팎이고 나머지 한 70, 80%는 이제 위탁기사들, 지입차주들이 들어오는 구조가 각 사마다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쿠팡도 지금 그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날 내가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쓰는 거고 사실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돈 주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묶어가지고 내가 같이 내 동료들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번 내가 쉬는 날에는 네가 나와서 배송해줘 일요일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대한통운이 이게 처음에 이거 365 배송할 거야. 그리고 주월 근무 해축해줄게. 그때 택배기사들의 찬반 투표했는데 노조에서 94.3% 찬성이 나왔어요. 와 괜찮다. 이거 하면은 주월 근무도 하고 솔직히 뭐 급여도 안 깎인다며 그러면 주월 근무하면서 급여 안 깎이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도 우려를 갖다 표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냐. 주 5일 근무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 택배 건수가 15% 떨어지는데 똑같이 돈을 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마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이슈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대한통운이 이걸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물량을 나눠가지고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는 빨리 배송하고 쉬어라 이렇게 되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정착이 아직은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원래는 주 6일 근무했었죠. 주 6일 근무했던 부분을 60시간 근무했던 부분을 어떤 대리점에 따라서 인원이 적거나 아니면은 조금 경력이 부족한 그런 기사들이 있는 데는 주 7일 근무로 2주에 한 번 쉬는 그런 대리점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통운 쿠팡의 또 대리점 체제니까 거기에 대리점이 뭐 본사하고 또 어떤 협력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을 떠나서 현장에 배송기사하고의 이 어떤 마찰이 있는 대리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풀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통운 시작하면서 쿠팡은 기존에 하면서 물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대립 갈등으로 이제 컨플릭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쿠팡과 대한통운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팡은 물량이 너무 폭발을 해서 그 물량을 다 쳐낼 수 없을 만큼 기사들이 혹독하게 일을 하고 있는 영업 환경이 근로 환경이 문제고 대한통운은 반대로 물량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주 6일 배송하던 거를 주 7일로 하다 보니 물동량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월요일 날은 배송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 배송 물량을 일요일 날로 땡기다 보니까 토요일 물량하고 월요일 물량을 일요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양이 그냥 분산돼 가지고 전체 배송량은 똑같은데 일요일 날은 배송이 얼마 안 되면서도 내가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그래서 그게 배송이 뭐 한 80건 지금은 뭐 원래는 대한통운 기사들이 한번 나갈 때 300건에서 뭐 400건까지도 갖고 나가는데 뭐 하루에 10시간 정도 돌면서 배송하는데 일요일 날에는 많아봤자 100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뭐 최고 많이 올라왔다고 최고 많이 올라봤자 최근에 기사도 나왔고 저기 그렇죠.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물량으로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많은 게 100건이고 평상적으로 80건 나온다 그러면은 80건 정도의 물량으로 우리가 20%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배송기사들이 더 근무 강도도 높아지고 또 80건이라는 게 그걸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한 300m, 400m에서 배송하던 거를 이제 옆에 있는 친구까지도 배송해 주려고 그러면은 그 친구 권역은 다른 동네라는 거죠. 배송 권역이 뭐 500m, 1km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300건 배송 하나, 지금 100건 배송 하나, 배송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처음 가는 동네라서 주차라든지 배송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소토도 멈춰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대한통운이 미리 지금 준비 좀 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대한통운의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물동량은 이제 대기업 물동량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동량이나 이거는 뭐 일요 배송이 서서히는 올라오는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냐 또 지번이 있는 광역 좀 넓은 데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라우팅의 이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권역을 돌면서 물동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론 이제 수익 구조는 올라가겠지만은 가장 시간 제한이나 이런 허들이 있는 게 가장 크고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쿠팡이 소비자 편에서는 빨리 갖다 준 게 너무 좋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화두 둔 거는 물류 현장에 계시는 배송기사분들, 대한통운의 기존 택배 멤버들과 또 한진, 롯데도 마찬가지고 뭐 로젠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쿠팡은 지금 뭐 회전율을 너무 올려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통운의 2025년도에 365일 오내 배송하는 거를 정말 누구보다도 열렬히 환영을 하고 네. 이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막을 정말 거의 진짜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최근에 네이버도 그런 부분을 대한통운하고 같이 투자하면서 쿠팡의 대항마로 커나가고 있지만 대한통운 자체가 이런 무슨 네이버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그런 단순하게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네. 그런 지마켓하고 두고 스타 배송이라 그래서 그렇죠. 뭐 오전 8시 이전에 배송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당일 배송해 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갖다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후 8시 이후에 배송한다. 이전에 배송 누르면은 어쨌든 다음날 배송한다. 굉장히 빠르죠. 로켓 배송처럼 빠른 서비스인데 지마켓하고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또 다른 회사랑 또 이런 서비스 하고 그렇게 해서 물량을 늘리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들이 좀 파편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요일날 배송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요일날 배송을 하면은 그 업체들한테 지금 배송비의 뭐 15% 20%를 거꾸로 세이브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일요 배송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통운이 하루에 500만 개, 1년에 15개 배송을 한다. 그걸 갖다가 월화수목 금 토까지 했는데 1월까지 해가지고 그걸 분산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65일 하루에 500만 개 15억 건 배송하던 거를 우리가 일요일날 배송 안 하던 거를 추가 물량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끌어와가지고 1년에 17억 개 배송하겠다. 네. 20억 개 배송하겠다. 그 물량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량을 땡겨왔을 때 택배기사들이 살거든요. 택배기사들도 80개, 100개가 아니라 일요일 날에도 200개, 300개를 갖다 배송했을 때 네. 그때 자연스럽게 물량도 더 늘어나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리점들도 영업점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이런 그 기사에 대한 서포트도 해줄 수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은 그냥 기사들의 이런 희생적인 정신으로 2인 1조, 3일 1조로 주칠 배송회가 아니고 네. 본사 차원에서 그런 각종 당근책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전략적인 네.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물량을 많이 따오고 그리고 그거를 뭐 10% 20% 이런 세이브하고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도 괜찮습니다. 일요일 똑같은 돈을 줘도 괜찮은데 물량만 많이 확보해 놓고 기사들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벌어갈 걸 600만 원, 700만 원 벌어가게 한다면은 네. 저 같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벌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근무 시간이 더 희생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량은 작년에 2024년 대한통운이 한 16억 5천만 개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데이터로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쿠팡은 또 이게 분리 배송을 해갖고 이렇게 좀 수량을 좀 늘린 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쿠팡을 사용해보고 네이버 사용해보고 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수량은 일시적으로 뭐 대한통운을 역전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는데 올해 아마 대한통운의 일요일 배송 포함해서 물량이 한 2억 개 전후가 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많게는 3억 개. 그러면은 뭐 18억 개 정도 목표로 가고 달리기 때문에 이게 일요일 쪽으로 간다면은 수량은 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3월까지 그 1분기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한통운이 전략적으로 제휴를 잘하니까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은 신세계그룹, 이마트, 네. 지마켓하고 연계되는 것만 하더라도 네. 연간 한 5천만 개 정도의 네. 택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네. 시커머스 물량들이 확보되는 물량 네. 이것들만 하더라도 1년에 한 8천만 건 그럼 1억 3천만 건 정도 그것들을 꾸준하게 네.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11번가라든지 그런 물량들까지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가 있고 이 배송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네. 이거는 근데 현장 대리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퍼포먼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를 270개가 넘는 간선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허브센터들도 있지만 수십 개에 달하는 허브센터들을 이거를 풀프먼트 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즉 24시간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오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물량을 가지고 와서 그 물량을 채우는 거는 이거는 대한통운이 본사에서 전략적으로 컨택을 해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주치를 배송한다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물량이 늘어나면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도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치를 배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상황은 알거든요. 지금 안 하면은 쿠팡한테 풀프먼트 서비스로 먹혀가지고 화주사들을 전부 뺏기게 생겼다는 부분 분명히 있죠. 쿠팡이 럭키크로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한통운이나 한진이 가져갔던 업체들을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안 하면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은 조금 더 과감한 베팅,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많은 물량을 끌어올 수 있도록 풀프먼트 전략이라든지 화주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휴일 배송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걸 동원하고 네이버 같은 업체랑도 제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야지 쿠팡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방송을 만약에 그런 이 택배업체 관계자들이 보신다면은 이거 진짜 저도 진짜 너무나 오래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저기 3PL 보관 물류가 옆에 택배 떨어지면은 융합형 물류가 수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뭐 스타컴의 물량 또 지역권 물량도 지금 이게 운영하면서 배송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대한통운 목표 한 2억 개 이상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대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좀 보면서 택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 교수님하고 택배 명감 중에 현장에 계신 배송기사분들의 애로점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댓글 적어주시면은 그 좋은 쪽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한 말씀하시죠. 사실은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이 전자상거래 시장뿐이 아니라 유통 전체에서도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물류 인프라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물류 인프라가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백본 역할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로 SNOP라고 부르고 SCM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렇게 상품을 재고 관리하고 발주 관리하고 수혜직 관리하고 물류센터에서 보관 관리하고 이 영역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다는 거죠. 지금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물류 인프라가 쿠팡보다 딸리진 않다고 봐요.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통관 물류, 즉 이런 택배 물류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보관 물류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통운이 이 보관 물류, 풀프먼트 물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이상한 상품 말고 정말 좋은 상품, 회전이 빠른 상품들을 그 센터 안에서 최고로 빠르게 회전시키고 재고가 들품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관되고 정확하게 피킹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회전이 안 되는 저회전 상품들은 물류센터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라든가 빨리 빼고 그렇죠. 아니면 폐기시켜버립니다. 폐기시키고 폐기 비용을 청구합니다. 대한통운이나 한진이 롯데나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물류센터에 어떤 상품이 들어와야 되고 이 상품이 특정한 조건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빼내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쿠팡은 유통회사고 유통 물류로 하고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는 또 물류의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화주 유통회사들 물동량을 좀 받고 있고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냐 이 부분은 각 회사에 있는 대표 또는 임원진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택배 관련해서 쿠팡 배송기사분들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유통의 신 마 교수님과 같이 이번에 지금 현장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좋은 내용 도움되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